챕터 설계, 챕터 요구사항 확인, 두 번째 요구사항 확인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세 가지 학습 목표인데요. 소프트웨어 공학 기술의 요구사항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하여 업무 분석가가 정의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업무 분석가가 분석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되어진 검증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업무 분석가가 수집하고 분석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요구사항 정의,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 용어사전으로서요. 먼저 요구공학이라는 용어 살펴보면 요구공학,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이야기합니다. 요구에도 뒤에 공학이 있네요. 공학은 뭔데요? 네, 공학은 과학적, 경제학적, 사회적 원리와 실용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과 도구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구공학이 중요하게 된 이유는 내용상에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요구적인 부분 자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완성된 결과가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만들어질 때 시간, 비용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요구적인 측면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통합 모델링 언어 세 번째 용어인데요. 네.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요.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 UML을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되어진 범용 모델링 언어로 소프트웨어 집약 시스템의 시각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도안 표기법을 포함한다. 백제지향 모델링 언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백제지향 모델링 언어라고도 합니다. 자,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정의에서 요구공학의 출현입니다.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구사항을 정의, 문서화, 관리하는 프로세스인데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중요성이 정대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해서 출현한 게 요구공학이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네, 요구사항 프로세스는 4단계로 도출, 분석, 명세, 확인. 도출에서는 요구사항 소스, 그리고 요구사항 도출 기법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고, 분석, 어나리시스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분류, 개념 모델링, 기술 구조 설계 및 요구사항 할당, 그리고 요구사항 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명세에서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와 같은 문서와 결과치가 만들어지겠고, 확인에서는 검토, 프로토타이핑, 실험적 원형, 모형을 만들어내겠고요. 모델 검정, 인수 테스트가 되겠고, 해당 이 개발 프로세스는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 체계 출처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도출.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요구사항을 수집할 건가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해관계자가 식별되어 줘야 됩니다.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업이나 행정 등의 즉 간접적인 이해를 갖는 개인도 되고 그룹도 되고 주주, 고객, 노동자, 하청업체 등을 통칭하여 뜻하는 게 이해관계자이고요. 개발팀과 고객 사이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요.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당 팀장의 주요 역할도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요구사항을 해당 업무 분석가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잘 뽑아내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이해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두 번째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뽑아진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 충돌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지라는 부분을 보고 그걸 또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범위 파악,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한 후에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을 조출을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한 명세입니다.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 승인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 예시가 되어지는 문서가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정의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확인입니다. validation이요.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요구사항 문서가 일관성 있고 완전한지를 검증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문서 검토 및 형상 관리를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내용을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요구사항 뽑았는데 다시 한번 컨펌해 달라. 맞는지. 그 실제 담당자가 그 내용을 잘 알겠죠. 그리고 리소스가 요구사항이 할당되기 전에 문제 파악을 위한 검증을 수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요구사항 분석 기법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기법이라는 부분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이 되는데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화가 가능합니다. 분석 기법의 종류는 요구사항 분류, 개념 모델링, 요구사항 할당, 요구사항 협상, 정령 분석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서요. 요구사항 분석 기법 첫 번째, 요구사항 분류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요구사항이 기능적이냐, 비기능적인가 라는 부분으로 나눕니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구현을 하면 되는데 비기능적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떤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제약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기업은 필요한 제품은 특정 기업하고만 거래해.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제도적 측면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뭐 경제적 측면에 대한 내용도 있겠고. 자,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고수준 요구사항으로부터 도출된 건지 또는 이해관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건지로 나누겠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제품 및 프로세스에 관한 것인지 분류합니다.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요. 우선순위별로 요구사항들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 범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겠고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동안에 변경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체킹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요. 소프트웨어 개발, SDLC라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계획,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렇게 자,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분류 예시입니다. 비기능적인 부분은 제품에 대한 사용성이나 효율성이나 신뢰성이나 이식성 또는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납품 구형 표준 외부적인 측면에 대한 상호 운영성이나 윤리, 준법, 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고려하는데 이게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 요구사항 분석 기법 두 번째 개념 모델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해관계자와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데 개념 모델의 역할은 실세계 문제에 대한 모델링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제시키고 해결책을 설명하기가 좋다. 무슨 말이냐. 해당 이 내용을 요구사항들을 쭉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해당 그 실 담당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를 제시하고 우리가 파악한 거 이건데 검토해 주세요. 잘 몰라요. 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델링 언어들을 이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통합 모델링 언어인 UML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문제, 도메인의 액티비티와 그의 관계 및 종속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개념 모델의 종류 표기법입니다. 개념 모델의 종류 및 표기법으로서는 종류는 다양한데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데이터 흐름 모델, 상태 모델, 목표 기반 모델, 사용자 인터랙션 모델, 백제 모델, 데이터 모델 등이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기법은 통합 모델링 랭귀지인 UML을 많이 사용을 한다. 그러면 통합 모델링 랭귀지인 이 UML은 뭔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요 사용되는 표준화되어진 범용 모델링 언어입니다. 이건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고 표현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해당 UML에는 다양한 다이어그램들이 있는데요. 총 세부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저희 정보처리 기사 파트에서는 한 5개 정도만 실습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실기 파트에서요. 자, 크게 양분화해서요. UML은 구조 다이어그램과 행위 다이어그램을 나눠주는데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는 시스템의 구성요소나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이어그램의 종류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객체,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컴파짓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배포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들이 해당되어지고 대표가 뭐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 행위 다이어그램은 어떤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요. 얘가요. 고정적이지 않고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 객체들이 동적인 행위 표현이 해당되어지고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되어지는 다이어그램 종류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인터랙션 다이어그램 등이 있습니다. 문제 내기 쉽겠죠. 객관식 문제로. 다음 등 UML의 다이어그램의 종류가 다른 거 하나 골라. 뭐 이런 형태로. 네. 다음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요구사항 할당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이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타 시스템적인 필요사항도 확인합니다. 다른 구성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분석하고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요구사항 협상입니다. 자, 2명 이상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요구사항이 상충돼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B라는 사람은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못하는, 반하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명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사항과 리소스 또는 기능과 비기능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충될 때 적절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협상점을 찾아야 돼요. 트레이오프 지점에서 합의를 수행한다. 그리고 요구사항별 우선순위 부여로 중요한 요구사항은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요구사항 협상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령 분석입니다. Formal Analysis. 형식적으로 정의되어진 세멘틱을 지닌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 정령 분석은 요구사항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 수행이 되어지고요. 요구사항 확인 기법입니다. 네, 요구사항 확인 기법 첫 번째 요구사항 검토입니다. 요구사항 검토는요. 요구사항 검증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에러나 잘못되어진 가정이나 불명확성, 표준과의 차이 등에서 찾아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 요구사항 검토에서는요. 고객 중심의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자 그룹에 고객 대표자가 1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정확한 요구사항을 뽑아낼 수 있겠죠. 또 피드백 받아볼 수도 있겠고 요구사항 검토는 시스템 정의서나 시스템 사양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가 완성된 시점에서요. 진행을 합니다. 뽑아진 요구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달라는 거죠. 검토. 네. 자, IEEE ST 스탠더드 830-1998의 사용자 클래스 기준으로 조직화되어진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의 템플릿 예제입니다. 3. 상세 요구사항에는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과 기능 요구사항이 있는데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서 체킹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등 견본 템플릿 예제이니까 개괄점을 살펴보고 스킵하겠습니다. 요구사항 확인법 두 번째는 프로토타이핑입니다. 뽑아진 요구사항이 제대로 되는지를 검토하는 측면에서요. 프로토타이핑은 새로운 요구사항 도출에 대한 수단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해석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겠고요. 장점은 분석자의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경우에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동적인 행위에 대한 용이성을 제공을 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부분 자체는 예시로 만들어서 맞느냐라고 결과치가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이는 결과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사용자로부터 피드백 받기가 용이해요. 그리고 요구사항의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네, 요구사항에 대해서 프로토타이핑 베이스로 해서 파악을 하니까 수정사항 이런 부분은 수정사항이 있고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근데 단점은요. 사용자의 관심이 해당 프로토타입 디자인이나 또는 품질 문제로 집중될 수 있고, 네, 프로토타이핑을 만드는데 수행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요구사항 확인 세 번째, 모델 검증입니다. 분석 단계에서 개발되어진 모델에 대한 품질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데, 객체 모델의 경우는 객체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경로 검증을 위한 정적 분석을 수행을 합니다. 정적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상세한 세부 설계나 코딩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상세 설계나 코딩을 진행하면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단계가 코딩까지는 아니죠. 설계 단계인데 상세 설계에서요.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스 코드와 모델에 대한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이 정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개발 초기에 결함을 찾아내면 전체적인 개발 수명 주기의 효율성을 높여서 개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수 테스트입니다. 인수 테스트는 요구사항의 중요 속성으로서 최종 제품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 요구사항 정의에 대한 퀴즈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닌 걸 골라라. 첫 번째, 잘못된 요구사항 사전에 도출 및 향후 발생 장비 낭비를 제거할 수 있어. 네, 맞죠? 프로토타이핑은 해당 얘를 실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네, 제대로 반영했는지. 분석가의 과정을 파악하여 두 번째, 잘못된 경우는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 네, 사용자로부터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네, 제공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동적인 행위 용이성을 제공을 한다. 네. 네 번째, 프로토타입 수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장점이 아닌 거 골라라. 얘는 단점이죠. 네, 그래서 4번이 장점이 아닙니다. 비용 발생. 다음 두 번째 파트로서요. 네,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입니다. 요구사항 확인하기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요.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자,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이게 제대로 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분석인데 타당성 분석의 종류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 조직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법률적 타당성 분석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 NCS 능력 단위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적용 기술의 적합, 그리고 기술 실현의 가능성, 이 분석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성능 및 용량 산정이 제대로 되느냐,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에 문제는 없느냐, IT 시장의 성숙도 및 트렌드에 부합하냐, 기술적인 위험 분석, 기술적으로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단계별 볼게요.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에서는 목표 시스템에 대한 용량 산정이 과거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치를 적용해서 필요하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능과 관련한 비기능적 사항과 비교해서 또 적정한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합니다.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이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이라는 건 뭔데? 다른 목적을 지닌 두 개 이상의 시스템들이 상호 간에 해당 연결을 할 때 상호 간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 상호 운용성입니다. 요구사항 중에 목표 시스템이 조직 내외의 타 시스템과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IT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도. 영역별로 정보기술의 시장 성숙도 및 발전 방향을 파악을 해서요. 네, 요구사항에 부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장 성숙도가 미약하다든지 트렌드에
미부합한 기술들은 나중에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스템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 해당 기술이 네, IT 시장 성숙도와 트렌드에 부합한가라는 부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술적 유형 분석인데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복잡성이나 검증 여부, 그리고 의존성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 영향도를 파악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적 유형 분석의 기술 특성과 내용 세 가지. 기술 특성으로서 복잡성은 기술의 안정성이나 시장성, 개방성을 저해하는 낮추는 모든 요소, 그리고 하류요, 섭효, 솔루션 적용이 악적 불일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복잡성 부분에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검증 여부는 적용 기술에 대한 조직 내에 이 기술은 우리가 전혀 사용 안 해본 건데요. 네. 그런 경우지. 일단 경험하지 않았던 기술이냐, 외부 지원이 혹시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증 여부, 기술적 위험 분석에서 따질 필요가 있고, 의존성은 특허나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특정 업체 기술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따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해당 내용 정리하면서 모의평가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요구공학 개발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올바른 거. 도출, 분석, 명세, 확인. 1번이 정답이죠. 요구사항 도출, 분석, 문서 작성하는 스페시피케이션, 명세, 그리고 확인하는 밸리데이션. 정답은 1번. 두 번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요구사항 할당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개발 언어 분석 기법에 해당되어지는가? 네. 요구사항 분석 기법, 요구사항 분류, 개념 모델링, 요구사항 할당, 정령 분석 다 요구사항 분석 기법인데 문제에서 답이 있어요. 네, 요구사항 할당이라고 한다. 네,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거. 다음, 기술적 타당성 검토할 때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거 골라라. 첫 번째, 요구되는 성능과 용량이 시스템 용량 산정 결과 비교해서 적합하냐? 네, 맞죠? 타시스템 연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확인의 경우에는 상호 운용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네, 맞죠? 기술이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와 무관하게 무조건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특별한 기술을 선택을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확인하고 검토한다. 얘가 틀린 보기 항목입니다. 네 번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자원 및 기간이 계획을 초과하여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해야겠죠. 자, 핵심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 정의 섹션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 중요 내용은 요구사항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더라.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단계는 요구사항 도출, 분석, 명세, 확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 섹션에서 살펴봤던 내용 중에 요구사항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을 때 타당하냐, 제대로 되겠냐, 기술적 타당성을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었죠.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요소로서는 성능 및 용량 산정의 특정성,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그리고 기술적 위험 분석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